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도 낮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평소보다 빠르게 찾아온 초여름 더위는 오늘도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30도 안팎을 보이겠는데요. 경주의 아침 기온은 10.8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3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고요. 예년 이맘때보다는 7도를 웃돌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는 이틀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여기에 오늘 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특보까지 내려지겠고요.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도 초속 15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11도에서 18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7도에서 32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도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17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24도, 독도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로 계속해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 별다른 비 소식이 없기 때문에 건조함은 더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는 6일 지방선거에서 경북 동해안 5개 시군 단체장은 모두 양자대결로 가려지게 됐습니다. 경주는 시의원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후보와 재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준하경 후보가 맞붙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두 후보의 주요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보수정당 일색이던 경주에서 4년 전 민주당 돌풍을 타고 최초로 지역구 시의원에 당선된 한영태 후보. 경주시와 시의회의 고착화된 구조를 깨고자 노력했던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이번에도 견제표를 달라고 호소합니다. 한쪽이 너무 많은 표를 얻게 되면 그 당선자가 전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한테 표를 주시면 그 표가 사표가 아니고 경주의 자존심을 살리는 견제할 수 있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지역구 시의원 공천에서 배제되자 경주시장 후보로 나서 치적 사업은 자제하고 시민 복지 예산은 확대하겠다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옛 경주 역사 활용 방안과 한수원 본사 도심 이전 등 낙후된 도심 살리기가 핵심. 이 과정에서 문화재청과 갈등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심이 살아야 외곽도 산다. 천년고도 경주, 옛 경주의 어떤 본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중심, 도심이 살아야 된다라는 게 저의 핵심입니다. 국민의힘 박병훈 예비후보와 치열한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 준하경 후보. 이변이 없는 한 재선을 자신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경주의 미래 발전 전략을 세우고 이것을 이루기 위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서 중단 없는 경주 발전을 이루어서 준하경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 후광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후보이던 지난해 9월과 당선인이던 지난 4월 경주 방문 때 밝혔던 공약과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입니다. 신라환경 핵심 유적 복원 정비와 혁신 원자력 연구 사업은 국정 과제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한 만큼 자신이 당선되면 중단 없는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께서 우리 경주를 방문했을 때 이 경주 현안 사항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대통령께서 공감을 표시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공약은 확실하게 두 후보 모두 당선이 목표라고 밝힙니다. 전통적으로 경주의 민주당 지지표는 20% 중반. 여기에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 박병훈 예비 후보를 지지한 표심을 누가 더 확보하느냐가 승부의 관건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스코에서 장기간 근무한 노동자가 질병에 걸린 뒤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에 따르면 포스코에서 근무한 직원 68살 A씨는 최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폐암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습니다. A씨는 1978년 7월부터 1998년 4월까지 포항제철소 화성부에서 근무했고 지난해 12월 폐암 진단을 받은 뒤 업무상 질병을 신청했는데 포항제철소 근무 당시 가스와 분진이 발생하는 코크스 장입 업무에 종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서울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는 A씨의 폐암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습니다. 한편 지난해에도 포스코에서 근무한 직원 5명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판정을 받았습니다. 포항시는 지열발전부지에서 시추기를 철거하고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는 작업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추기는 지난 4월 철거했고 이달 들어 신부 지진계 및 지하수 관측 장비도 설치해 지열발전부지에 대한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특히 신부 지진계는 지하 3개 지점에 설치돼 극미소 지진활동 관측이 가능하며 지하수 관측 장비를 통해 실시간 지하수 수위와 수질 변화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포항시는 지열발전부지 내 남은 건축물과 지작물 철거가 모두 끝나면 포항지진안전관리연구센터 구축 사업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대구 경북에서 14명의 광역의원을 당선시키며 보수 일색이던 정치 지형에 새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출마 후보조차 찾지 못할 지경으로 전락했는데요. 대선 이후 더 짙어진 지역의 보수성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반성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대구 8개 구군 단체장 가운데 4곳에는 후보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대구시 의원은 더합니다. 29개 지역구 가운데 단 4곳에만 후보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쟁은커녕 시작조차 못하고 상대당의 대거 무투표 당선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대선 이후 지역의 보수색이 더 짙어졌지만 민주당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인물의 부재를 들 수 있습니다. 대구시 부시장을 지낸 홍일학 전 의원과 김부겸 전 총리를 비롯해 선거를 이끌 만한 인물들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대구시와 4개 구군 단체장에 나선 5명의 후보 가운데 선출직 당선 경험자는 단 1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다 공천 과정 내내 불공정 시비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공천 자체가 잡음이 많았거든요. 지금 기초의원 10명이나 공천에서 탈락해서 무소속으로 나오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더욱 고개를 숙여서 시민들에게 다가가서 지지를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 대구가 4년 전 민주당은 대구시의원 5명, 경북도의원 9명의 당선자를 낼 정도로 지역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4년 동안 지역 밀착 의지는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20명이 포함된 TK 발전 특위까지 만들었지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어제 열린 대구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는 지난 정권에서의 지역 현안 추진 성과를 강조했지만 얼마나 표심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달빛 내륙철도 사업을 확정했고 또 대구의 물산업 클러스터도 준공했습니다. 이 씨앗을 심는 심정으로 노력을 해왔고 이제 그 결실을 거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2016년 김부겸 국회의원 당선, 2018년 지방의회 대거 진출 등 이른바 동진 전략으로 지역에서의 지지세를 넓혀갔습니다. 하지만 4년 사이 인물 부족과 공천 내홍을 겪으며 험지 중에 험지로 다시 남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인미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지사 후보는 최근 이철우 후보가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국가과제로 넘겼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 행정통합에 매몰돼 허송세월을 보낸 지난 4년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임 후보는 같은 기간 부울경이 동북아 8대 메가시티의 청사진을 그려낸 점을 지적하며 경북 소멸위기의 책임은 이철우 후보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미애 후보는 현재 경북도민 1인당 예산이 395만 원으로 경기도의 2배에 이르는 만큼 행정통합보다는 도민의 필요에 맞는 예산 집행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부산지방본부는 포항시장 시민후보 그리고 진보정당 후보와 함께 어제 포항역 수서역 KTX 신설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이들은 포항역의 고속철도 이용률이 118%로 전국 최대의 포화 상태인데다 수서로 가기 위해 SRT로 갈아타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포항수서간 KTX 신설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철도노조와 지방선거 후보들은 공공철도 서비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포항 시민의 철도 노선 확대를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포항시는 사고 발생 우려가 높았던 환호공원의 해안도로변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을 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비 지역은 환호공원 해안도로변 비탈면으로 경사도가 높고 부서지기 쉬운 이암층으로 집중호우 시 잦은 토사 유출과 낙석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됐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2019년부터 173억 원을 들여 최대 80도인 경사도를 30도로 낮춰 앵커 옹벽과 낙석 방지책을 설치했고 공사 완공으로 이 일대 교통 체증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이 올해로 벌써 42주년을 맞습니다. 신군부 세력에 의해 고립된 채 불꽃처럼 타올랐던 그날의 광주. 하지만 5.18을 광주라는 한 지역의 일로 국한해서 여기는 분위기가 아직도 있는데요. 광주 사람들만의 외로운 기억이 되지 않도록 경북에서 5월 정신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윤소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신군부의 탄압으로 언론조차 광주의 참상을 외면했던 1980년 5월. 22살 신학생이었던 김학록 신부는 안동에서 유인물을 뿌리며 신군부가 그렇게 숨기려 했던 비극의 현장을 경북 주민들에게 알렸습니다. 광주의 대학생들이 손글씨로 꾹꾹 눌러 쓴 유인물에는 광주의 참혹함이 고스란히 담겼고 전국 각지 신부들의 도움으로 김 신부의 손까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 구타, 그다음에 임신한 사람 그런 관련했던 얘기들 여러 가지 하여튼 잔혹한 일들이 많이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당연히 돌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정부의 탄압 그리고 영호남 간 해묵은 지역 감정은 광주의 진실을 경북에 알리는 데 큰 걸림돌이 됐습니다. 그러나 김 신부와 천주교 안동교구는 포기하지 않고 경북 곳곳에서 관련 사진전과 비디오 상영회를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이런 노력은 결국 1988년 5월 경북 지역 시민 900여 명이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해 외롭게 싸웠던 그들의 아픔에 손 내밀 수 있었던 자양분이 됐습니다. 상주 지역의 신자들이 그래도 왜 사진전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광주의 진실을 일찍 좀 깨달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광주 쪽의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고마워했다고. 고향인 전남 담양을 떠나 안동에 30년 넘게 뿌리내린 차명숙 씨는 항쟁 당시 광주에서 직접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침묵하던 언론을 대신해 광주 시민들에게 신군부의 만행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군인들이 조선대학교 뒤에 굉장히 많은 군인들이 와 있다. 경찰과 군인이 방송국을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방송과 알려야 된다.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42년이 흘렀지만 광주의 거리를 채웠던 시민들의 모습이 눈앞에 생생합니다. 근데 그 죽은 아이들 있잖아요. 그 죽은 아이들은 정말 누나 우리 광주를 지켜야 되지? 응. 군인들이 도망가겠지? 응. 경찰이 우리 지켜주겠지? 그러겠지. 그럼 우리 누나 군인들 다 나갈 때까지 우리 열심히 하자. 결국 경찰에 체포돼 교도소에 수감됐던 차 씨. 이후 남편 고향인 안동으로 이주한 뒤에도 지역에서 쉬지 않고 5.18 행사를 꾸려왔습니다. 인권, 정의, 사회, 공동체를 주장할 수 있는 게 5월의 정신이에요. 그리고 그 미얀마 사건도 터졌잖아요. 이거는 아시아나 전 세계가 함께 인권을 부르줄 수 있는 5.18 민주화 항쟁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들의 손을 놓지 않기 위한 영남에서의 노력은 광주의 5월 정신을 이어가는 데 큰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 사업에 경북에서는 경주와 예천, 의성 등 3곳이 선정됐습니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려는 청년에게 마을 단위로 활동 공간과 주거 기반을 마련해주고 지역살이 체험, 청년 창업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업에 선정된 마을에는 연간 사업비 2억 원이 지원되고
이후 사업 성과를 평가해 최대 2년간 4억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도서관협회가 실시하는 기리의 인문학 사업 수행 기관으로 포항시립 대잠도서관이 선정됐습니다. 포항시립 대잠도서관은 고전문학과 영화 속으로 인문학 여행이라는 주제로 다음 달부터 강연과 탐방 등 10번의 모임을 진행합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강연이 실시되며 수강생은 오늘부터 선착순 20명을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합니다. 경상북도가 현재 100만 원인 지역 개발 채권의 매입 대상 기준을 다음 달부터는 2천만 원으로 대폭 올립니다. 경상북도는 이런 내용의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달 6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개발채권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체결이나 자동차 등록을 할 때 매입하는 데 사용되고 조성재원은 상하수도나 도로건설, 산업단지, 농공단지 조성 등에 쓰입니다. 경상북도는 또 지자체와의 계약 체결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대금의 2.5%로 부과율을 통일하고 도로 하천 부지 점용 허가에 대한 매출 채권 부과도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평소보다 빠르게 찾아온 초여름 더위는 오늘도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30도 안팎을 보이겠는데요. 경주의 아침 기온은 10.8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3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고요. 예년 이맘때보다는 7도를 웃돌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는 이틀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여기에 오늘 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특보까지 내려지겠고요.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도 초속 15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11도에서 18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7도에서 32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도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17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24도, 독도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로 계속해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 별다른 비 소식이 없기 때문에 건조함은 더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